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사회 2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그 중에서도 소단원 1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시 단원의 내용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지역에서 살면서 이 동네의 모습 이런 건 자주 보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생소하면서 좀 낯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이 동네가 왜 이런 모습이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 오늘 수업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업을 듣다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구나. 그래서 저 동네는 저렇구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조금 즐기는 시간,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저랑 같이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선생님 수업에서는 가장 먼저 그날 배울 내용에 대한 간단한 목차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투데이 포인트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줄여서 투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투데이 포인트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에서는 3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와 촌락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세계의 도시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들은 어떤 걸로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1번과 2번 주제는 조금 교과서적인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다면 세 번째, 3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혹은 TV나 이런 데서 봤던 것들, 그런 걸 바탕으로 그냥 사진들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초점을 1번과 2번에 많이 맞추고 3번은 조금 힘을 빼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몇 개의 이 단어들을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는 차도남과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뜻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차도남과 차도녀의 뜻이 뭐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차도남과 차도녀와는 조금 대비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촌놈입니다. 물론 차도남, 차도녀와 좀 대비되는 단어가 촌놈 말고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촌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차도남과 차도녀, 그리고 촌놈. 이 각각은 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 단어들을 검색하시면 실제로 이런 결과가 뜹니다. 차도남과 차도녀, 특히 차도남은 차가운 도시 남자의 줄임말, 그리고 촌놈은 시골 남자를 약간 낮춰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뜨는데, 선생님이 왜 하필 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냐면 여기에 이 왼편에 있는 두 단어와 오른편에 있는 단어를 잘 보면 차이가 나는 글자가 있죠. 왼편에 있는 것들은 도, 그래서 도시를 이야기할 거고, 오른편에 있는 글자는 촌, 그래서 저기 정의를 봐도 시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쓴다는 건 도시와 시골, 도시와 촌이 다르다는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자, 서울 깍쟁이, 그리고 상경하다, 그리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아, 맞습니다. 이 세 단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쓰이는, 뭐 흔히 쓰이는 말들인데요. 다 서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이 단어들은 썼던 말들인데,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서울이 도시였기 때문에 서울 말고는 도시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면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는 도시, 서울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서울 깍쟁이. 뭔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냉정하고 조금 까다롭고 뭐 이렇게 인정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방에서 자라고 그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 지방에 살 때는 이런 말들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도시에서 안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상경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방이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오면,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서울로 옮겨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경하다. 그래서 마치 무슨 막 되게 뭐 촌놈이 막 엄청 도시에 막 번화하고 이런 데 왔다. 그럼 뭐 상경한다, 상경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옛날에 있던 속담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건 말은 나면, 나면이라는 건 태어났다는 거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래요.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차도남, 차도녀, 그리고 뭐 촌놈, 그 다음에 서울 깍쟁이, 상경, 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여러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도시와 시골, 도시와 촌락에 대해서 뭔가 구분을 지어서 얘기하고 단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오는 이미지들이 서로 분명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도시와 시골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진짜 도시는 대체 어떤 걸 도시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지시죠?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럼 투데이 포인트에서 지목했던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 도시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분, 도시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선 도시를 뭐라고 부르나요?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를 정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바탕으로 일정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면 그곳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의보다는 도시가 뭔지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대한 범위에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이 말들이 조금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죠? 맞습니다. 한 집단은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여자. 이렇게 흔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나눕니다.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도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취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락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지역을 그냥 취락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우린 취락이라고 부르는데, 이 취락은 뭐와 대비될 수 있냐면 이 사람과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자, 사람을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쪼갠 것처럼 이 취락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하나는 촌락, 그리고 하나는 도시로 나뉩니다. 그래서 취락은 사람과 대비가 된다면 사람을 두 개로 쪼갠 것처럼 취락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럼 결국 촌락과 도시 모두 결국 뭐라는 거죠? 어떤 거라는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취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촌락, 도시 모두 취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촌락과 도시 모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구나.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건 분명 두 집단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취락이라는 것에서 촌락과 도시로 구분했다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터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도시와 촌락의 차이점입니다. 자, 도시와 촌락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두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장의 사진 각각이 도시와 촌락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왼편에 있는 사진은 오른편에 있는 사진과 분명 차이가 있죠. 일단 색깔부터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왼편에 있는 사진은 뭔가 좀 푸릇푸릇하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푸릇푸릇한 모습보다는 뭐가 더 많죠? 건물도 보이고 그리고 차도 보이고. 그래서 뭔가 왼편과 오른편의 사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왼쪽은 좀 소위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 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은 그런 것들이 적어 보이고. 그쵸?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왼편은 숲과 하천 등 자연 경관이 많아 보인다 라고 정리한다면 그럼 오른편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연 경관과 대비되는 표현 단어가 뭐냐면 인문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네는 건물, 도로와 같은 인문 경관이 더 많아 보인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왼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숲이 많고 하천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왼쪽 취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1차 산업, 농업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오른편은 어때요? 인문경관, 건물이 많고 차도 많고 이런 동네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이런 건물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 서비스업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동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많다. 그래서 왼쪽 동네는 1차, 오른쪽 동네는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많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훨씬 집이 많아 보여요? 그쵸. 물론 오른쪽 사진에는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건물들이 많아 보이지만 저 멀리 보면 아파트들도 보이고 어쨌건 건물들이 어때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왼쪽 동네는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고 건물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동네는 아무래도 가옥, 집이겠죠. 그리고 건물 밀도가 낮고, 자, 이렇게 집과 건물들이 적다라는 건 사람들도 그만큼 적게 살고 이렇게 좁은 곳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 있겠죠. 그래서 왼쪽 동네는 가옥과 인구 밀도가 낮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동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가옥과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왼쪽 동네와 오른쪽 동네의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바로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촌락이고 어디가 도시일까요? 고민되십니까? 자, 맞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동네가 촌락이고 오른편에 있는 동네가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나요? 아무래도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촌락과 도시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뒤에 여기 이 사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촌락과 도시가 어디다 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촌락과 도시를 제시하고 이것들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울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싫어지고 사회는 시험 공부할 양이 너무 많고 전부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 공부 너무 싫어요. 사회 어려워요. 사회 공부 못하겠어요.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외울 거리가 많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봐왔던 것들을 이 내용에 빨리 접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우려고 다가가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이 뭔지를 빨리 소거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촌락과 도시를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 사진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을 다 유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이런 가옥, 인구 밀도, 1차 산업, 자연경관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단어들의 뜻만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무턱대고 다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내가 다음에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도시와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촌락은 자연경관이 더 많고 도시는 인문경관이 더 많아 보인다. 두 번째, 자연경관이 더 많은 촌락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가 더 많고 도시는 2차, 3차 서비스업 혹은 공장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다음 촌락은 이렇게 농가, 밭 이런 게 많고 집들이 듬성듬성 있다 보니 가옥과 인구 밀도가 낮고, 그 다음 도시는 가옥과 인구 밀도가 높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